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비대면 수업을 시작해서 힘든 과정에서 우리는 아주 줄기차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학기 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강의 계획서대로 수업을 진행해서 지금은 교재 내용 마지막 한 과를 남겨두겠습니다. 마지막 과는 경제 관련된 거예요. economics.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을 본문 내용은 investment, 투자에 관한 것인데 요즘 투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일부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하면 더 윤택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힌트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앞에부터 보지요. 네, 이카노믹스라는 큰 제목이 있고 여기 이제 그 본문 내용, 우리가 읽을 내용은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것인데요. 자, 어떤 내용을 볼 것인지 우리가 늘상 봤던 그 앞부분 학습 목표부터 보도록 하죠. 학습 목표에 보시면 understanding line graphs라는 게 있어요. line graph라는 것은 선으로 만들어진 그래프죠. 예. 그러니까 선형 그래프로 이제 어떤 통계라든가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가 많은데요. 시각적 자료로 활용을 해서 이 선 그래프를 이해하기. 여러분 본문에 보면 투자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그 수익률이 어떻게 됐는지 선 그래프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항상 우리가 봤던 reading for main ideas, 중심 생각, 주제문 찾아 읽기, 주제 찾아 읽기, reading for details, 세부 내용 찾으며 읽기, 매일 봤던 거죠. making inferences, 추론하기, annotating, 주석 달기, 글을 읽으면서 주석을 달 수 있죠. taking notes, 메모하기, 이런 등등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nouns and adjectives for economics. 예. economic, 그러니까 경제학과 관련된 명사 그리고 형용사 표현을 또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과 관련해서 activate your knowledge, 미리 알고 있는 여러분의 지식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질문을 간단히 그냥 보고만 넘어갈까요? 1번 질문에 보시면 Do you believe it is important? 예, it이 가리키는 건 이제 가주어라고 해서 진짜 내용은 요 이하, for 이하죠. 자,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냐면 for people to be informed about economics. be informed about 뭐에 대해서 알려진다, 뭐에 대해서 알게 되다, know란 뜻이에요. 사람들이 경제학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경제학. 나는 인문학 전공인데, 나는 공학 전공인데 내가 굳이 경제학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까? 예, 어때요? 생각 있으시죠? 요즘은 아마 다 경제학 요즘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학부 때 보면 자기 전공과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경제학 과목을 한두 과목씩 듣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2번 질문에 보시면 What causes some countries to be rich and other countries to be poor? cause, 유발하다, 어떻게 되게 한다는 뜻이죠. 무엇이 어떤 나라는 부유하게 하고 또 다른 나라는 가난하게 합니까?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뭐 철광석이라든가 이런 자원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문화유산이 많아서 부자가 될까요? 아니면 정치 시스템일까요? 아마도 이 세 가지 모든 것들이 다 관련될 수 있겠죠.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지금 수십 년이 지나도 옛날 그 모양입니다. 자원도 똑같을 것이고 문화유산이 있다면 그것도 똑같을 것이고 뭔가 사회 제도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각자 이 문제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3번에 보면 자, 여기다 내가 파란색으로 줄을 쳤는 이유는 이런 그냥 평범한 질문에도 자연스럽게 현재 완료가 쓰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인데요. In recent years 이런 표현이 오면 has, pp
현재 완료 시제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본문에서 우리가 많이 했었죠. 최근 몇 년에 있어서, 최근 몇 년에 걸쳐서 그러면은 이거는 과거의 언제부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런 의미니까 과거의 그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어떤 사건이나 상태가 진행된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이럴 때는 현재 완료형을 써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질문이지만 여기 has라는 현재 완료 조동사와 changed라는 과거 분사가 쓰였어요. 그래서 economy of your country, 이게 이제 주어인데요. 여러분의 나라의 경제는 최근에 있어서 어떻게 변화를 해왔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언젠가부터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어떤 변화를 겪어오고 있습니까? 이런데요. 자, 이것도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생각할 수 있겠죠. 국민소득은 분명히 늘어났다고 하는데 뭐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기는 옛날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하고요. 이런 것들 뭐 이게 경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림이 있고요. 네, 돈과 관련된 사진이죠. 자, 어휘 문제를 보겠습니다. 뭐 여기 어휘는 아주 평범한 문제인 거예요. 이 앞에서도 늘상 많이 봐왔지만 특정한 어휘가 들어간 문장이 있고요. 예, 1, 2, 3, 4, 5, 6, 7.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은 그 단어들에 대한 영어로 된 definition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에 볼드체로 된 단어 중에서 그 단어의 그 정의, 사전적 정의에 해당되는 내용을 아래에서 찾고 그 단어를 이 공란에다 적어 넣으면 되는데 이럴 때 늘상 여러분 신경 써야 할 것이 with the correct form, 올바른 꼴로 만들어서 넣으라는 거예요. 동사일 때는 그게 현재형인지 과거형인지 그리고 3인칭 단수형인지 이런 걸 고려해야 되겠고 명사형일 때는 복수형을 써야 될지 단수형을 써야 될지 가산명사일지 불가산명사일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칸을 쳐워 넣는데 이게 사전적 정의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단수형, 원래형, naked noun을 넣으면 되겠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복수형을 넣을 때가 있으니까 그걸 잘 고려해서 판단해서 답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우선 4개만을 내가 골라서 해봅니다. 여기 모든 것들이 경제 용어라는 거 잊지 마세요. recession, 예, 불경기, interest rate, 예, 볼까요? interest rate이 뭡니까? At my bank, the interest rate on a loan to buy a car is about 4.5%. 예. 뱅크 은행이 나오고요. interest rate 이게 뭘까? 여러분이 interest를 흥미, 재미라고만 알고 있었다면 이 문장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 경제 용어입니다. 경제 모든 분야마다 똑같은 평범한 단어를 가져다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단어의 의미가 확장되거나 상황 맞게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죠. 이것은 단어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쓰게 되면 뭔가 좀 기억의 한계 같은 것도 있을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의미를 좀 더 확장하면 충분히 의미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loan이란 단어가 또 나오죠. loan 뭘까요? 예, 대출을 받는다 할 때. 예. 자, 은행에서 대출금에 대한 무엇이 차를 사기 위한 대출금에 대한 무엇은 대략 4.5%이다. 뭘까요? 예, 이자율이겠죠. 그러면 이자율 할 때 이자가 뭘까요? 예, interest예요. 예, 흥미가 아니라 이자. 왜 그럴까? 한번 세보십시오. 이자가 붙으면 재미가 있어지나요? 자, 그냥 재밌게 한 말이고. rate라고 하는 것은 비율이죠. 비율. 그래서 이게 이자율, interest rate 그런 건데 자, 이자율에 해당되는 정의가 어떤 것일까? 쭉 훑어보면
이자율. 예. 첫 번째 거겠습니다. The percentage amount that you pay when you borrow money. 여러분이 돈을 빌릴 때는 여러분이 갖게 되는 퍼센트 양 분량이고요. 또는 receive when you lend money. 여러분이 돈을 빌려줄 때는 받게 되는, 이제 갚는 게 아니라 갚게 되는 퍼센티지 양이에요. 예, 이게 이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빌렸을 때는 갚아야 되는 특정 퍼센티지. 한 달에 몇 퍼센트, 1년에 몇 퍼센트. 보통 연리라고 해서 1년 이자율을 따지니까 네, 그걸 기준으로 하죠. 근데 여러분 돈을 빌려줬을 때는 또 이율을 이자율에 해당되는 돈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게 interest rate이다. 3번 볼까요? Since Apple Computer Company stocks and shares went on sale in 1976. 이런 것들도 여기에 표시는 안 돼 있지만 go on sale이라는 게 경제 관련 특별한 수거라고 보면 됩니다. 애플 컴퓨터가 1976년에 무엇이 went on sale, 이그대로 한다면 그대로 한다면 판매됐다라는 뜻인데요. 먼저 얘기하면 이 stocks and shares라는 것은 주식, 어떤 회사의 주식이 얼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통틀어서 종합해서 stocks and shares라고 합니다. 이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인지 이거나 경제학에서나 정확하게 이런 살펴볼 일이니까 또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stocks라는 게 주식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또는 채권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경제학 관련된 그 참고자를 활용하시 바라고. 어쨌든 stocks and shares가 주식을 말하는데요. 애플 컴퓨터사의 주식이 1976년에 판매가 되기 시작한 이래로 주식이 판매되었다. 이렇게 처음으로 판매됐을 때 이걸 상장되었다라고 해요. 상장하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회사든 한 개인이 만들어요. 그러면 개인의 소유입니다. 완벽하게. 그런데 이 회사가 점점 커져가지고 뭔가 투자를 받아야 할 때 주식이라는 걸 만들어서 판매를 하죠. 그래서 한 주에 처음에는 뭐 2,000원이었던 것이 2만 원 되고 20만 원이 되고 막 이게 아주 커지면 그 주식을 샀던 사람이 그만큼의 부자가 되는 건데요. 자, 우리 회사는 이제 더 이상 개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식의 형태로 살 수 있는 회사인 것으로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식을 사십시오라고 하는 거를 go on sale, 주식이 stocks and shares go on sale이라고 합니다. 주식이 상장되다. 어쨌든 애플 컴퓨터사가 처음으로 1976년에 주식이 상장이 된 이래로 their value, 그 회사의 가치는 has increased by more than 28,000%, 2,800% 이상으로 증가가 됐다. 꾸준히 증가해 왔다. has increased라는 현재 완료를 써서 그 이후로 계속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라는 뜻이겠습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점차로 1976년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계속 주식이 증가해 왔다. 근데 28,000% 이상이니까 뭐 280배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stocks and shares라는 일반적으로 주식을 말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이 정의에 해당되는 것은 C입니다. 자, 보시면 parts of a publicly owned business 그런데 publicly owned business라는 것은 이제 개인 소유의 회사였던 것이 공공 소유로 바뀌는 거예요. 주식을 그 회사에서 판매해서 아무나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사십시오 이렇게 되면은 이 회사는 이제 더 이상 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주식을 산 사람들, 즉 주주들의 소유가 되죠. 그런 회사를 publicly owned business, 예, 공공이 소유한 회사, business. 그것의 parts라는 건 그걸 구성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이런 이제 주식이 판매되는 회사, 그러니까 주식 회사입니다. 이런 주식 회사의
재산을 구성하는 부분들인데 재산의 일부라고 하면 되겠는데요. That can be bought and sold as investments. 이거에 대해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investment라는 말 자체는 투자라는 개념이죠. 그런데 s가 붙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불가산명사였던 것이 가산명사로 바뀌었다. 즉 하나하나 셀 수 있는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투자물, 투자 대상,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나 대상을 말합니다. 하나하나 셀 수가 있죠. 그래서 투자물로서 살 수도 있고 그리고 팔 수도 있는 그런 공공이 소유한 기업체의 재산의 일부다. 이렇게 이제 밖에 표현할 수 없을 텐데 이게 바로 stocks and shares, 주식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publicly owned business라는 게 참 중요해요. 개인 소유 회사가 아니라 주식을 판매하는 회사. 이런 회사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재산의 일부를 뭐라고 하느냐. 그걸 stocks and shares, 주식이라고 종합적으로 말을 한다. 4번도 보겠습니다. real estate, 다 어려운 경제 용어들이 나오죠. 처음에 경제 관련된 글을 읽을 땐 굉장히 헷갈리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다 특별하게 다른 뜻으로 쓰이는지. real estate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real은 진짜란 뜻이고 estate은 보통 저택 이런 뜻인데 이게 부동산. 부동산이 뭔지 알죠? 집이라든가 임야라든가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이죠. That is land or building에 있네요. 토지라든가 건물과 같은, 즉 토지와 건물과 같은 그 부동산은 an excellent investment in large cities like Los Angeles or Tokyo. 이렇게 LA나 도쿄와 같은 큰 도시에서는 아주 탁월한 투자물이다라는 뜻이에요. 여기도 investment가 원래는 투자라는 추상적 개념인데 앞에 on이 붙었어요. 가산명사로 바뀌었어요. 다시 말하면 투자할 수 있는 물건, 사고 팔 수 있는 물건 이런 거죠. 부동산이. 자, 5번은 여러분 5번, 6번 여러분 각자 해보시고요. 자, 7번에 보면 4번에 대한 답을 안 찾아봤군요. 인베스트먼트에 해당되는 정의가 뭘까? 투자. 투자물. 여기서는 on이 있어서 투자물이었죠. 어떤 걸까요? G번입니다. Something such as stocks, bonds, or property. property라는 것은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stocks, 주식, bond, 채권이라고 보통 하죠. 주식이 뭐고 채권이 뭔지 이거 어떻게 구분되는지 경제학적 용어고 경제학 관련 참고서적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property는 재산인데 that you buy in order to make a profit. make a profit. 이익을 낸다라는 뜻이죠. 연어 관계입니다. make라는 동사를 써서 make a profit, 이익을 낸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게 되는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기타 property, 재산과 같은 그런 물건을 뭐라고 하느냐.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사는 물건. 이게 투자물, investment다. 이게 on하고 어울려져서 투자하는 물건, something이죠. 7번 보겠습니다. If you buy gold, 여러분이 금을 사게 된다면 you can probably expect to get a higher rate of return on your investment. 여러분이 투자에 대해서 return, 이게 뭔가 돌려받는 건데요. 투자에 대해서 돌려받는 게 뭡니까? 투자를 왜 할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죠. 그 버는 돈을 수익금이라고 합니다. return, 뭐에 대한 담례로 받는 거, 그 대가로 받는 거. return이 대가, 이익, 수익금. high rate of return 그러면은 높은 수익률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금을 산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여러분 투자에 대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겁니다. 그런 거죠. 자, 수많은 경제 용어 여기에 인베스터를 안 했는데 이건 투자자 쉽게 할 수 있겠죠. value 그러면 뭔가에 대한 가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자꾸 까먹네요. 여기 return에 대한 정의를 또 안 찾아보고 넘어갈 뻔했어요. 뭐겠어요? 어떤 투자에 대해서 받게 되는 보답, 이익, 예, B번이죠. profit on an investment겠죠. 여기도 on을 붙였어요. 투자물, 어떤 투자 행위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investment는 원래는 불가산명사인데 가산명사가 되는데 문맥에 따라서 투자물, 투자 대상, 투자 행위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투자 행위에 대해서 받게 되는 이익을 뭐라고 하냐? return이라고 한다. 예, 여기 경제 용어, 이 용어들이 이제 본문에서 계속 활용될 텐데 여러분 경제 관련 기사나 글을 읽을 때 참 처음엔 힘들어요. 평범한 단어처럼 보이던 것이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데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경제 관련된 글을 조금만 읽게 되면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무한히 많은 단어들이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뭐 경제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뭐 사회학도 그렇고 모든 분야마다 그 분야에서 아주 반복돼서 사용되는 용어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이 경제 관련 글을 읽을 땐 좀 힘들지 몰라도 조금 참을성을 가지고 읽게 되면 나중에는 다른 글보다 더 쉽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문장 자체는 너무나 쉬워요. 우리가 본문에서 보겠지만 복잡한 문장을 별로 쓰지 않습니다. 문장은 패턴이 있고요. 그러니까 경제 관련된 글을 쓸 때 쓰는 문장 패턴이 있고요. 문장이 또 단순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을성 있게 읽고 몇 가지 경제 관련 용어들을 익히면 오히려 읽기가 더 쉬워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문에 나온 경제 기사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때는 여러분이 경제 지식이 있어야 이해가 되겠죠. 단어를 알고 문장을 해석했지만 경제 관련된 지식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stocks and shares에서 stocks가 여기서 뭘 가리키고 shares가 뭘 가리키는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문장 뜻 풀이는 했을 때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경제 관련된 몇 가지 원칙을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경제 관련 용어를 알게 되면 경제 관련된 글은 읽기가 아주 쉬워진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기 2번 문제는 여러분 짝과 일반적인 여러 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는 것인데요. 그냥 본문을 공부하기에 대한 하나의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번 같은 경우 Do you think it is better to invest in gold or in classic cars? 예. 여러분 생각에는 금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classic cars, 고전 차량, 옛날 차량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explain your reasons라고 했죠.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다루게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전적 차량, 옛날 차량에 대해서 투자할 때 어떤 결과를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은 항상 안전한 투자인가? 이런 얘기들을 예를 들면서 투자의 그 다양한 방법에 대한 글을 다음 시간부터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만나요.